2차 전지나 또 여러분들이 그 AI나 로봇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행여나 그거보다 또 다른 섹터 부분이 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공개 방송을 잘 안 하죠, 그죠? 방송 출연도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요거 하나만 출연을 해요. 왜냐면 방송 나가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매주 수요일 날 5시 30분에 이 김기수 돌직구 타임 여기에 나가지, 그죠? MTN. 거기에서 이제 제가 2월 1일 날 이 주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 섹터에 대한 비교를 드리면서 이게 2월 1일자거든. 2월 1일 때 이제 그 연도별 지수 흐름에 대한 부분, 이거 이제 안 보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 아시죠? 이게 맥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2월 1일부터 출발한 내용. 그래서 항상 시장의 주도 역사 흐름 부분들을 면밀히 알아야 된다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사실 2차 전지가 어떻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그 상세하게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내용이 가장 핵심이야. 자, 이제 여기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매번 이제 그 카페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올리는 글도 있지만 밤새 매일 밤에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레우스님. 이제 관련 내용들을 반도체 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제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 이 반도체도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반도체도 이 K칩스법이 국회 통과하는 상황, 거기에 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고 그리고 낙폭과대, 그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고 나서 내가 접근하는 부분은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성장, 그죠? 거기에 이제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해야 돼. 제가 왜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보시냐 하냐면 저는 시장 전반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섹터 움직임을 이야기하거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반도체 섹터도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개방송을 좀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죠? 혹시 이 일봉 차트가 다 잘 나옵니까? 저는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료 방송이나 이런 공개 방송은 잘 안 해. 그런데, 왜 잘 안 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주식은 큰 시황과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1년 연봉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시장의 연봉이에요. 그죠? 작년에 종합주가지수가 24%, 25%까지 급락한 이후에 지금 올해 시장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10% 정도 올라왔고, 그죠? 코스피는 10% 올라왔고, 코스닥은 몇 프로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24% 올라왔어요. 그죠? 코스피가 10% 올라오고 코스닥이 24% 올라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코스닥 지수가 지금 24% 올라오고 코스피가 10% 올라왔으면 거의 한 35, 두 개를 합쳐서 35%니까 2로 나누면 15%에서 20%, 그지? 15%에서 20%의 수익률은 기본 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계좌가. 그죠? 그리고 적어도 지수가 15%, 20% 올라왔다는 건 여러분들의 계좌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1월 2일 출발점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주도 섹터를 공략을 했다면 거의 7, 80%의 수익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시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 방송을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 주도주 시장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 부분을 공략을 해야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주시장은 그런 부분이거든.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하락 20%를 하락했다. 그러면 개별 종목 부분들은 그 2배 정도의 하락을 해요. 40%, 50%를 하락하는 거예요. 반면에 종합주가 지수가 20%, 30% 올랐다면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그 2배, 3배를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못 내고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낸다면 그 주식에 뭔가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냥 막연히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이제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틀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거지. 사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연봉으로 보면 포스코 케미칼,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주도주라는 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자,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그죠? 포스코 케미칼의 연봉. 그죠? 종합주가 지수하고 전혀 딴판으로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게 연봉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AI 관련지들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애들의 연봉 부분이라고. 그죠? 한 달에, 3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3개월까지 270%가 오르고 그랬잖아. 그죠? 반면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하고 비교를 드렸었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17만원에서 급락을 했는데도, 반등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나, 이쪽, 부분 보게 되면 조선주도 수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미포조선의 차트에 그죠? 연봉으로 보면 올해도 17%가 하락하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시장은. 제가 초반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을 비교한 비교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업종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코스피 이제 일단 코스피보다 올해 더 센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그죠?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왜? 2차 전지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고 거기에 성장 섹터라고 하는 AI와 로봇 관련주 그게 대부분 다 코스닥에 놓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더 센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는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이거지.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요 라인 큰 박스야 요게. 요거를 조금 더 그거 하게 보면 요때지 2580포인트 여기에서 요 2340포인트 요 박스고 작은 박스로 보게 되면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개파라기 전에 요 라인에서 요게 이제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죠? 그러면서 미국 금융주들이 하락하면서 여기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내려왔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요 하락 부분이란 말이야. 우리 시장에. 그때 이제 해외 시장의 모습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해외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 다우하고 나스닥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장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미국 시장. 거기에 우리 시장 지수와 연동성이 높은 이제 이 나스닥. 그죠? 나스닥 지수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흐름으로 나오면서 하락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에. 이때 기억하시죠, 다? 이때 이제 요 날이 며칠이냐? 3월 13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 3월 몇쯤입니까? 10일. 사실은 9일, 8일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스닥의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라고. 시각, 왜 시장 상황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반도체 섹터든 어떤 섹터든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질 확률보다는 조금이라도 반등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거냐. 더 내려간다면 올라가던 종목도 힘이 붙이게 되고 그죠? 떨어지던 종목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다 보게 되면 이때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을 때 유럽에 그죠? 영국 총리 잘못 선정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1440원, 1450원 올라갔던 이때가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연말에 배당받고 한 번 더 저점. 그지? 그리고 요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흐름 부분으로 저점을 또 만든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9월 30일 영국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급등했었던 그지? 그때 저점 만들고 또 연초 요때 저점 만들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흐름 부분으로 저점을 만든 거예요. 그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비교를 들을 때 지수는 저점이 언제 나오느냐? 긴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병폐는 결국 무엇인가? 경기 침체를 우발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부작용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 겁내지 말아라. 그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저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혹자들은 나오면 뭡니까 저런 위기가 나오게 되면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위기를 막 생각을 하고 뉴스에서는 과대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죠? 어디였지? 여기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3월 요 라인 부분이었었는데 같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자료가 거기에 없으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와 2008년도에는 리만 브러더스 위기 때문에 은행들의 신용 건전성 위험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대운 세븐님이 갑자기 누가 5천만 원을 갚으래. 그죠? 근데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5천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예금에다가 5천만 원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를 유동성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신용의 위기는 공교롭게 대운세븐님이 시간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시간을 줘도 은행에서 대출을도 못 받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거를 신용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니 도이치뱅크 은행이니 이런 사태는 절대 신용, 건전성의 위험으로 가지 않는 위기란 말이에요. 유동성의 위기는 시간만 조금 필요한 거야. 그제?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재료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더 올라간다. 오히려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너무 빠른 1980년대 이후에 긴축 흐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은행권에서 터져줬고 이 은행권에서의 부작용이 터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료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 그죠?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 경기 침체든 이 부작용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은행들의 이 문제가 터져줌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료 시기가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긴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또 앞으로 있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돌직구 타임, 매주 수요일 날 5시 반에 하는 돌직구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물가지수가 안 내려온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날 발표된 핵심 PC 물가지표가 내려왔죠. 그죠? 예상보다도 더 양호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 흐름이 세게 진행됐고. 그런데 앞으로 물가는 더 내려오게 된다. 임금도 부담이 적어진다. 무슨 얘기냐? 이 주 정부에서 스냅이라고 SNAP라고 팬데믹 기간 실업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가구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푸드스탬 제도 일시적으로 확대한 게 있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계속 줬어. 저소득층들한테. 응? 자녀 수나 장애 여부나 소득 기준 때문에 돈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질 않잖아. 일정 정도 돈을 주니까. 생활비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돈 1,000만 원 이상 벌려고 욕심을 내는 분도 계신 반면에, 그죠? 내가 신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생활비만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난 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나는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그거 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지 뭐. 그지? 내가 화려한 옷 살 이유도 없고, 자동차 살 이유도 없고, 그지?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이 SNAP 제도로 인해서. 이게 팬데믹 때문에 돈을 계속 지급했던 거든. 이게 이제 끝났어. 그리고 5월 11일 날에는 완전히 끝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팬데믹 기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받던 거를 못 받게 되니까 경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제공되는 거야. 그죠? 여기 노동시장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가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 물가 지수에서 필승세님, 세븐님, 가장 크게 작용하는 주거비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 그 속에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라틴계라든지 아시아계, 이게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지, 그죠? 그게 증가하고 있고, 아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백인들도,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저소득층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흐름들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런, 미국 지방은행들의 노이즈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부담이 느껴진 상황에서 고용의 참여 증가율이 증가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5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5월 달에 0.25bp가 마지막일 거냐? 0.25bp까지도 안 할 거냐? 그지? 그러니까 3, 4월 이 시장이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장 걱정 적어도 하지 말아라. 절대 미국 은행주들의 위험할 때 주도 섹터를 더 사고 시장을 더 사고 하라고 한 내용들이 돌직구 타임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필승세븐님도 돌직구 타임 다 보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시황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지수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 항상 주식시장은 악재가 나왔을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줄 때 시장을 더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네버라는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절대라고 이야기하고, 왜? 주식시장은 100%가 없거든. 그런데 저는 100%라고 이야기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왜? 저는 리만 브라더스도 다 경험해봤다. 리만 브라더스 때 종합주가 지수가 한 달에, 그죠? 한 달에도 50% 10월 달에, 2008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50%가 넘게 급락을 하는 시장에서도 저는 수익을 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위기를 2008년 리만 브라더스와 비교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에 시장관을 갖고 접근하는 거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접근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에 대한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종목 부분을 섹터를 접근하는 거하고 시장이 부담스럽고 또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다시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을 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은 사실 돌직구 타임, M10W 돌직구 타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에 다 있어요. 저는 따로 녹화 방송, 유튜브는 안 하고 제가 방송한 것만 여기다 올려요.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이제 거기에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2월 1일 날 2차 전지를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던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저는 사실 작년이 아니지 2020년 코로나 이전부터 2차 전지 주도 섹터 부분에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기본이 전제야 그게. 그래서 유튜브 이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이야기가 가장 많아. 왜? 거기가 가장 큰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주식이니까. 작년 10월 달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장이. 아까 보셨잖아. 9월 30일 날 시장 종합주가지수 2134포인트 내려올 때 그게 뭐 문제입니까?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여기 보면 제가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종합주가지수 2137포인트 나올 때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주도 섹터로 집중해야 된다. 특히 그중에 2차 전지 중에서 아무 주식이 아니라 양극재 쪽으로 가야 된다. 양극재의 1등은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쪽 라인이다. 라고 했었던 것도 이쪽이야. 그 이전에도 2차 전지 쪽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뭐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시장 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한 게 그런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실 수 있으니까 그죠? 대한민국 양극재를 매수하라고 난리 쳤었던 라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는 비싸고 카카오는 싼 걸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때 가격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비교 드렸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숏에 제가 이제 이런 거 잘 못해. 그냥 저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하니까 별 볼 일 없죠. 그죠? 그때 이때가 에코프로가 딱 더블 났을 때야. 2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만 원짜리가 20만 원 올라왔을 때 그죠?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절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다. 그거 설명한 거잖아. 그죠?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 그거를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2020년에 매출이 8,500억이었는데 2023년 올해 7조. 매출이 9배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636억에서 8,316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지. 이때의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그죠? 올해 예상이 7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8천억인데 이때 시가총액이 5조대였어. 반대로 카카오는 여기 제목을 잘못 적어놨는데 많이 내린 종목은 싸다는 편견이야. 많이 떨어진 종목은 카카오가 싸다는 편견 갖지 말라고. 왜냐면 올해 매출이 8조에 영업이익이 7,600억. 그래서 에코프로보다 못한데 영업이익이 못하고 매출은 1조 정도 더 큰데 시가총액이 28조. 6만 3천 원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면 어느 게 싼 거예요? 에코프로가 싼 거지. 그 비교를 해드린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부분도 영상에 그리고 돌직구 타이밍에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는 이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큰 맥을 짚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의 섹터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시황이 있는 거예요. 그 시황에 내가 두려우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하는 움직임이거나 앞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크다면 주식은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시장이 꾸역꾸역이지만 상승 흐름을 전개할 때는 조정 시 매수하는 거고, 그래야 낙폭과대 순환도 나오는 게 기본이야.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을 비교했을 때 시장은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죠? 뭐야 이거? 제가 이제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요 정도 시장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장도 저는 요 2580포인트, 지금 2476포인트인데, 그죠? 적어도 이 박스 상단을 뚫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사분기 실적 발표 전에 요때 들어가게 되면 그 타이밍에 이제 섹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실적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 섹터 포인트를 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건 기본이야. 그건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